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 2월 3일자로 숨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2021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최신 업데이트된 숨의 8가지 주요 기능 개선된 내용들을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8가지 주요 업데이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줌에서 새롭게 흐린 가상 배경을 제공하는 옵션이 추가되었으며, 두 번째는 참가자의 화면 보기를 호스트의 비디오 순서에 따르도록 제어하는 기능, 세 번째는 참가자가 비언어적으로 호스트에게 피드백 반응을 하는 옵션 기능, 네 번째는 호스트가 회의실을 나갔다가 다시 재입장을 했을 때 대체 호스트로부터 권한 재요청을 할 필요가 없이 호스트 권한이 자동으로 복귀되는 기능, 다섯 번째는 동영상을 전용으로 화면 공유하는 옵션과 호스트가 동영상을 재생, 일시중지, 볼륨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 여섯 번째는 컴퓨터 소리 공유 시에 오디오 소리의 음질을 모노와 스테레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 일곱 번째는 호스트가 소회의실에 참가하는 중에도 대기실에 있는 참가자의 알림을 받고 입장 승인을 할 수 있는 기능, 마지막 여덟 번째는 회의 예약 시에 특정 국가 사용자의 참가를 제한하는 기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온택트 온 채널 큐레이터 윈사 김입니다. 온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리모트로 교육이나 강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전문 채널 온택트 채널에서 2021년도 2월 3일자에 줌이 최근에 업데이트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줌의 2021년형 버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무려 8가지나 되는 기능 개선이 있었습니다. 기능 개선 내용이 많은 만큼 제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대로 아시도록 해드린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천천히 차근차근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능 개선 내용으로 줌에서 이번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 가상 배경 옵션 중에서 흐린 가상 배경을 추가로 제공한 것입니다. 컨트롤 메뉴로 들어가셔서 이 비디오 메뉴에서 오른쪽 옵션 클릭을 하셔서 가상 배경 선택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배경 및 필터 옵션에서 가상 배경으로 등록된 배경들이 나오죠. 여기엔 제가 개인적으로 등록한 것도 있는데요. 제일 위로 올려보시면 전에 없었던 흐리게라고 하는 가상 배경이 새롭게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의 뒷배경이 흐리게 나오죠. 교육이나 강연을 하시면서 뒤에 배경을 조금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능 개선 내용인데요. 그동안 줌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이 화면 보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줌에서 업데이트를 제공을 하면서 호스트가 참가자의 화면 보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는데요. 바로 호스트 비디오 순서 따르기와 비디오 순서 다시 실행하기 기능입니다. 이 옵션을 호스트가 선택을 하게 되면 참가자들이 임의로 자신이 보는 화면을 조정하지 못하고요. 호스트가 일괄적으로 참가자들 모두의 화면 보기를 똑같이 보일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참가자들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가자를 참여시키는 화면입니다. 지금 이 화면은 참가자 1이 참여해 있고요. 참가자 2의 화면인데요. 참가자 2의 화면에 나타나는 이 화면은 실제로 참가자 1이 보고 있는 화면입니다. 호스트가 화면 보기를 제어했을 때 참가자 1의 화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참가자 2의 화면을 제가 조정을 한 것인데요. 우측 상단에 보기를 누르시면 발표자 보기와 갤러리 보기 그대로 이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별다른 변화가 없죠. 그런데 호스트가 화면을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한 뒤에 다시 보기를 눌러보면 호스트 비디오 순서 따르기, 비디오 순서 다시 실행이라는 새로운 메뉴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호스트 비디오 순서 따르기 여기를 호스트가 클릭하기 전까지는 참가자들은 기존처럼 발표자 보기, 갤러리 보기에서 또 특히나 갤러리 보기로 들어가셔서 참가자들이 화면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데요. 호스트가 호스트 비디오 순서 따르기 여기를 클릭을 하는 순간에는 참가자들의 갤러리 보기 화면에서 임의로 자신들이 화면의 순서를 바꾸지를 못하게 되고 호스트가 바꾸는 순서대로 참가자들도 똑같이 화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한번 순서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동을 시키니까 위쪽에 참가자 1의 화면에도 호스트가 보는 화면과 동일하게 바뀌죠. 또 바꿔보겠습니다. 네, 또 순서가 똑같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 참가자들은 자신의 화면에서 발표자 보기와 갤러리 보기까지는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처럼. 그런데 갤러리 보기 화면으로 들어가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갤러리 보기 화면이잖아요. 호스트가 순서를 바꿔놓은 이 상태를 임의로 바꾸지를 못합니다. 참가자들의 성향이 좀 주의 집중도가 좀 떨어지고 호스트가 운영의 필요상 참가자들이 화면을 임의로 바꾸지 말고 호스트가 진행하는 방식대로 화면을 봐주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유용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하나 더 있었죠. 비디오 순서 다시 설정. 이 부분은 눌러보면 네, 처음에 참가자들이 접속을 했을 때 호스트와 참가자들의 위치 초기 상태로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초기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교육 운영이나 강연을 하실 때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참가자가 비언어적으로 강사에게 자신의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참가자 1과 참가자 2가 참여된 상태에서 하단에 이 반응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예전에는 위에 이 박수, 찬성, 반응 이미지들만 있었고요. 그리고 손들기가 있었죠. 중앙에 새로운 기능들이 보이시죠? 네, 예, 아니요, 느리게 해주세요, 좀 더 빨리 해주세요. 이 비언어적 피드백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호스트가 교육이나 강연을 하시는 도중에 학습자가 또는 참가자가 학습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피드백을 교수자에게 비언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요. 참가자들이 비언어적 피드백을 눌렀을 때 화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방금 참가자 1이 예라고 하는 반응 피드백, 네, 지금 이 부분을 누른 거죠. 그리고 네, 방금 참가자 2가 두 번째 피드백인 아니오를 누른 것, 그리고 느리게 또 빠르게 라고 하는 피드백을 비언어적으로 강사에게 화면에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는 참가자의 이 피드백을 보고 거기에 맞게 학습 내용 또는 학습 속도 부분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참가자 입장에서는 굳이 음소거 해제를 하지 않고도 강사에게 지금 학습 진행되고 있는 활동 과정상에서 강사가 조정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느리게, 빠르게 또는 아까 예, 아니요에 대한 응답을 할 수가 있어서 심리적 부담감이 굉장히 낮을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이 참가자의 비언어적 피드백 메뉴가 참가자들에게 나타나게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줌의 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정에서 이 메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네, 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시고 설정으로 가셔서 회의 중 기본을 누르시고 내리셔서 네, 이 두 가지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음성 이외의 피드백 활성화시켜 주시고 회의 반응 이 부분을 설정, 이 두 가지 설정을 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네 번째는 호스트 권한 자동 복귀 기능입니다.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호스트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나가야 될 경우에 공동 호스트에게 호스트 권한을 부여해주고 본인이 회의실을 나갔다가 다시 재입장을 하게 되면 공동 호스트에게 해당 호스트 권한을 다시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은 호스트가 공동 호스트에게 호스트 권한을 부여해주고 회의실을 나갔다가 다시 재입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호스트 권한이 원 호스트자에게 복귀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이것은 이번에 줌이 잘 기능 개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참가자 창을 열어서 일단 참가자 1을 공동 호스트로 만들고요. 네, 참가자 1이 공동 호스트가 되었습니다. 이제 호스트가 회의실을 나가보겠습니다. 종료를 누르고요.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회의실 전체가 완전히 종료되게 되니까 회의 나가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참가자 1 공동 호스트에게 지정 후 나가기. 네, 참가자 1의 화면인데요. 참가자 1의 화면에서 참가자 창에 보시면 지금 참가자 1이 호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분명 공동 호스트로 지정해 주고 호스트가 회의실을 나갔는데요. 호스트가 회의실을 나가자마자 참가자 1이 호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호스트를 재입장시켜 보겠습니다. 네, 다시 호스트 화면입니다. 호스트가 다시 재입장을 했고요. 참가자 창을 열어서 호스트의 권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참가자 창을 열어서 지금 현재 호스트의 상태를 보니까 호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호스트 권한이 부여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변화가 하나 생겼죠. 공동 호스트로 지정을 해줬던 참가자 1의 권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공동 호스트로 지정을 해주고 호스트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공동 호스트로 지정받은 대체 호스트가 공동 호스트의 권한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공동 호스트로 지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화면 공유 시에 비디오 동영상만을 전용으로 화면 공유하도록 해주는 옵션 기능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이전에 이 업데이트가 생기기 전에는 저희가 주로 PPT에 동영상을 삽입해서 화면 공유를 하거나 동영상 파일을 실행시켜 놓은 상태에서 해당 동영상 파일을 클릭해서 이제 실행을 하고 필수적으로 컴퓨터 소리 공유, 비디오 클립 최적화를 같이 체크해 줌으로 인해서 동영상이 원활하게 참가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디오 동영상 전용의 화면 공유 옵션 기능을 선택해서 하게 되면 비디오 동영상이 실행되는 동안에 호스트가 참가자는 볼 수 없는 재생, 일시 멈춤, 볼륨 조절, 재생 길이, 동영상 사이즈 늘리기, 줄이기 등의 제어를 호스트가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제어를 하는 활동들은 참가자 화면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사이즈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더라도 참가자들에게는 동일하게 보여지게 되는데 한번 보시죠. 네, 화면 공유를 클릭해서 열리는 창에서 고급을 클릭하시게 되면 비디오 옵션이 보이시죠? 비디오 옵션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소리 공유와 비디오 클립의 최적화 두 가지 옵션이 체크되게 됩니다. 더블 클릭 하게 되면 이제 실행할 동영상 파일을 선택하는 창이 열리고요. 여기에서 제가 임의로 여기를 선택해서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동영상이 열리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됐죠. 하단에 보시면 이 재생 컨트롤 바가 있죠. 여기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눌러 주시게 되면 네, 동영상이 실행되게 되고요. 해당 학습자 화면에도 영상이 실행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진행하는
바를 보실 수 있는데 학습자 화면에는 전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요. 여기 볼륨 조절도 할 수 있고 또 사이즈를 이렇게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더라도 네, 학습자 화면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 기능은 기존의 교수자가 강의 활동 과정에서 보여주는 동영상을 활용하는 데 이 기능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집합교육 현장에서 쉬는 시간에 재밌는 뮤직비디오를 계속 틀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자가 동영상 화면 공유를 하였기 때문에 학습자는 교수자가 화면 공유한 동영상을 계속 보게 되고요. 교수자는 해당 동영상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다른 작업을 하더라도 학습자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네, 여섯 번째 기능 개선 사항은 화면 공유 시에 하단에 소리 공유 옵션 클릭을 해보시면 모노와 스테레오 오디오 품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컨트롤 바에서 화면 공유, 소리 공유 옆 클릭해 보시면 디폴트 값으로 모노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스테레오 옵션이 하나 더 있죠. 여기를 클릭해서 컴퓨터 오디오나 비디오를 공유를 하시게 되면 네, 스테레오 품질의 오디오 또 동영상 파일의 음질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체크를 해봤을 때 글쎄요, 저는 아직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겠습니다. 아마 디바이스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교육 과정에서 또는 그 강연하시는 내용이 어떤 음악의 음질이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이 스테레오 선택 기능을 체크를 했었을 때 음질의 차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곱 번째 기능 개선 사항은 이번에 업데이트 되었다기보다는 1월 11일자에 업데이트된 내용인데 그때 당시 이 하나만 기능 개선이 있어서 제가 별도로 영상을 올려드리지는 않았고요. 이번 업데이트의 내용에 포함시켜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기능 개선이 있기 전에는 호스트가 소회실을 운영을 하다가 참가자 요청에 의해서 특정한 소회실로 들어가서 해당 참가자들과 코칭을 하거나 상담을 하고 있는 과정에 대기실에 새로운 참가자가 접속하게 되면 그것을 알 수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소회실에 있는 동안에 대기실에 있는 참가자를 입장시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고요. 메인 강의장으로 돌아와서 대기실에 참가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때서야 입장을 허용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데 이번 기능 개선으로 인해서 소회실에 호스트가 있더라도 대기실에 새로운 참가자가 들어오게 되면 알림을 받을 수 있고요. 소회실에 있는 상태에서 해당 참가자를 입장시키거나 바로 차단을 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선 소회실을 만들어야 되겠죠. 소회실을 열어서 일단 2개 정도 만들고요. 수동으로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할당 창이 열리고요. 회의실 1에 참가자 1을 할당시켜서 모든 회의실을 열겠습니다. 네, 지금 메인 강의장에는 호스트인 저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참가자 1이 있는 소회실 1로 참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참가자 1이 있는 소회실 1로 이동한 화면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새로운 참가자가 입장을 하고 대기실에 있는 상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호스트가 지금 특정한 소회실에 있는 동안에 새로운 참가자가 대기실로 접속되었다고 하는 메시지가 상단에 이렇게 떴습니다. 메인 강의장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호스트는 해당 소회실에서 바로 이 메시지에서 메인 세션의 입장 허용을 눌러서 입장시키고요. 입장이 되고 나면 네, 하단에 소회실 메뉴 위에 할당되지 않은 참가자 1명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소외시를 눌러서 이 할당되지 않은 참가자 2를 소외실 2로 바로 이동시킵니다. 참가자 2가 소외실 2로 이동된 모습을 보고 계시죠? 호스트는 바로 참가를 눌러서 소외실 2로 이동을 해서 참가자 2를 만나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겠죠. 마지막 8번째 기능 개선 사항인데요. 회의실을 예약을 할 때 고급 옵션에서 특정 국가의 참가자를 제한하는 기능인데요. 네, 줌 클라이언트에 접속하셔서 홈페이지 탭을 클릭해서 나타나는 초기 화면에 우리가 회의장을 개설할 때 이 예약 메뉴를 쓰게 됩니다. 예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회의 예약에 대한 대화창이 뜨게 되는데요. 하단부를 내리셔서 고급 옵션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고급 옵션 부분의 제일 하단 특정 국가 지역 사용자의 입장 허용 또는 차단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여기를 클릭. 새로운 창에서 선택한 국가 지역의 사용자만 허용한다 라고 체크를 하신 뒤 하단 국가 지역 창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국가 리스트죠. 이 중에서 선택해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선택한 국가 지역의 사용자만 입장이 허용되는 거고요. 반대로 선택한 국가 지역의 사용자 차단을 클릭하고 아래 국가 리스트에서 선택 후 저장을 누르게 되면 해당 국가 지역의 사용자는 입장이 차단되게 되는 기능입니다. 보안과 관련해서 줌이 새롭게 추가를 한 기능인 것 같고 지역적인 어떤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서 보안 등의 개선을 이루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참고로 아시면서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약속을 드리는 것은 제 영상을 보시고 줌 사용에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모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줌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함께 고민해 드릴 테니까 줌을 사용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저의 채널에서 환경 설정부터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까지 제가 풀 버전으로 영상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셔서 충분히 보시고 여기까지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어려운 점이 없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교육 나눔에 큰 힘이 됩니다.